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중국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기어코 통과시켰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죠?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반응은 같이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저는 트럼프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나타날 국내 증시의 반응도 살펴봐야 된다. 근데 좀 재밌게 진행이 될 겁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 나타났었던 1차 무역전쟁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된다라는 거죠. 국내 증시의 반응 오늘 일부분 나타났는데 요거는 약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진짜는 이제 뒤에서 나타나는데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서 세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론이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 쪽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거고요. 여기에서 일단 1차적으로 반응이 나왔다. 약한 조정이죠. 약간의 조정이 나온 것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의 반응에 따라서 당연히 미국 쪽에서도 노발대발 하겠지만 트럼프가 제일 먼저 전면전에 나서서 기뻐할 겁니다. 왜 기뻐하느냐? 왜긴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중국을 공격해가지고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경제에 이바지한다라고 하면은 무역 수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명분을 즐긴다라는 겁니다. 중국 쪽에서 만약에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쪽에서 쓸 수 있는 무역전쟁 카드가 하나 사라집니다. 명분이 하나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중국을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이제 해킹이나 아니면은 백도어 같은 사이버 범죄, 기술 침해 쪽으로 일단 하나가 분명하게 잡혀 있고 그걸 통해서 화웨이 제재에 먼저 들어간 거고요. 1차 무역전쟁 때는 GT였고 이번에는 화웨이죠. 그 다음은 어딜까요? 그 다음은 샤오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수순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는 합법적 카드 한쪽으로 시선이 쏠리게 되면은 논점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중국 쪽에서 파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논리를 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쪽으로도 명분을 확보합니다. 그 명분이 바로 국보법. 중국에서 일방적으로 홍콩을 억압한다라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당연히 협력국인 홍콩에 대해서 도와주겠다고 자처해서 나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반응도 있어요. 홍콩에 대해서 특혜를 철회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왜냐 중국 쪽에서 홍콩과 거래하는 많은 국가들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의 국가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들을 역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홍콩을 통해서 이 정보들을 가져오는 게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었는데 이 국가보안법 통과를 통해서 이게 합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긴요? 거래 정보 같은 게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좋아할까요? 뭐 홍콩이 세계적인 교역점이라고 하는데 경제 교역점이긴 한데 제3의 출구이기도 하잖아요. 제3의 출구라고 하면은 이제 돈 세탁의 핵심 관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타 국가에서 홍콩에 대한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홍콩 증시는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이렇게 홍콩 증시에서 돈 빠져나간다는 얘기. 왜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비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비밀 보장이 안 된다라는 것은 홍콩을 통해서 거래되는 내역을 가지고서 협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 쪽에서 정치적으로 미국이든 그 외의 국가든 정치인을 대상으로 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타겟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려고 이제 홍콩이 특혜에서 제외되고 돈이 빠져나가는 거. 뭐 이런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아시아 경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홍콩 증시가 무너지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은 없겠지만 불확실성으로 해서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뭐 또 한 가지라고 하면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미국 쪽에서 공격할 것 그리고 중국 쪽에서 공격할 것.
중국 쪽에서 미국을 공격하는 방안으로는 당연히 수입 품목 제한, 요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히토류도 있죠. 모든 면에서 중국이 항상 불리합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론, 본론, 결론. 이 무역 전쟁의 결론은 항상 미국의 승리이기 때문에 완벽한 승리는 아니고 미국도 어느 정도 상처를 입으면서 승리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은 항상 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지느냐 아니면은 구질구질하게 지면서 물고 늘어지느냐 차이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질구질하게 물고 늘어지겠죠. 그 부분을 예상하면서 기존에 알고 계셨던 1차 무역 전쟁 때 해지로 부각받았었던 테마들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 미국에서 중국을 공격하는 입장은 이제 다양한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1차 무역 전쟁 때는 난생 처음 겪는 글로벌 경제 위기 아니면은 패권 전쟁이라서 좀 어처구니 없이 계속 공매도에 당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도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격의 루트도 반사이익 쪽으로 엮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열렸기 때문에 나쁘지만 단기적으로는 나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좋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제한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TSMC고 두 번째로는 화웨이라는 것이죠. 원래 핸드폰, 모바일 CPU 그리고 램, D램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 대만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3국이 거의 삼국지를 그리고 있었는데 중국산 제품이 미국산 완성품에 들어가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구조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긴요. 중국 쪽에서 이제 팔려면은 관세를 내고 팔아야 되는 구조로 가는 것이죠. 미국 쪽에서 너네 거 안 받는다라고 하면은 못 받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게 화웨이인 것이고 화웨이 외에 중국 기업들이 미국 쪽으로 진출하게 되는 뭐 한국 기업들도 껴서 가게 되는 화웨이 반사이익, 화웨이 제재에 대한 반사이익이 갖춰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미국 쪽에서 중국 쪽으로 물건 안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왜? 기술 침해가 있으니까. 제품 팔면은 그 제품 짝퉁 제품 내가지고 미국 기업 잡아먹으니까 내부에서부터 갉아먹으니까 생태계를 파괴하는 교란종이 출현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기술 침해 방지 목적으로 미국산 제품을 중국에 안 넘겨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은 당장 제품이 필요한데 미국에서 안 대준다라고 하니까 미국 대체인 한국산 제품을 쓸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인 게 TSMC, TSMC도 이제 미국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고 그리고 마이크론 것도 있고요. SK 하이닉스 것도 있고 이제 삼성 것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마이크론에서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거에 어느 정도 장벽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SK 하이닉스 삼전 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장 악재이지만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반도체 산업에 일부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없었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렇게 수급이 들어올 리가 없거든요. 분명히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다라는 전망이 가득했었고 의외로 한 표 차이로 반대가 딸랑 한 표 나오면서 통과가 된 것인데 만약에 이 패권 전쟁이 진짜 확대가 돼가지고 1차 무역 전쟁 때처럼 심각한 상황이 전개된다라고 하면은 기관이 안 샀겠죠. 외국인도 안 샀겠고. 근데 뭔가 확실하게 잡히는 게 있으니까 전망으로 잡히니까 이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는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이 오르느냐? 전기전자 업종에 포함되는
대형주가 일단 우선적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개별주 장세는 조금 축소가 될 수 있어요. 개별주 장세라고 하면은 이제 업종이랑 테마로 나뉘게 되는데, 테마는 그냥 가는 것이고, 수급이 움직임을 좌우하는 업종, 예를 들어 뭐 철강 업종, 완성차 업종, 자동차 부품 업종, 2차 전지, 전기차 업종, 이런 식으로 업종이 나뉘게 되는데, 업종 면에서는 이제 호불호가 갈리게 된다. 즉 종목 장세에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로 가는 게 대형주, 중대형주 위주인 거고,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시장 심리가 죽는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나 죽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해치 테마가 일단 1순위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2순위는 인버스가 아니라 그냥 개별주. 지금 현재 증시를 계속 부양시키고 있는 게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대형 악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무역전쟁입니다. 무역전쟁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분명히 증시가 폭락할 걸 알고 있는데, 분명히 이 위치보다 떨어질 것을 알고 있는데도 기관과 외국인이 사요. 그것은 양적 완화 효과다. 홍콩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온다고 해가지고 한국으로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내에서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무역전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오른다라는 거. 다만 상승의 흐름이 그렇게 깔끔하게 시원하게 솟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오를만 하면은 단기 조정 나오고, 와 이제 쏟아질 것 같아 하면은 또 한 번 양봉 나오면서 저가가 계속 상승 추이를 그리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최소한 2100포인트 전후까지는. 삼성전자가 53,000원 정도에 걸칠 때까지는 이렇게 꾸역꾸역 밀어 올린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한몫하는 게 그린 뉴딜 정책도 있고, 개별주 순환을 유도하는 그린 뉴딜, 한국형 뉴딜, 그리고 3차 추경, 그리고 지수를 떠받쳐주는 증시 안정 펀드 자금의 대기, 그리고 연기금의 시장 부양을 위한, 지수 방어를 위한 매수세 유지. 그것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대기 자금이 44조인 유동성 장세로 간다라는 거. 지금 현재 날짜가 2020년 5월 26일자 이틀 전 거래일로 해가지고 예탁금이 44조인데, 작년 이맘때를 보시면은 체감이 되실 겁니다. 작년 이맘때는 고객 예탁금이 25조예요. 25조. 더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70% 이상 고객 예탁금이 늘었다라는 거. 작년이랑 올해랑 비교했을 때 고객 예탁금은 말도 안 될 정도로 크게 차이 나지만 신용면에서는 신용자금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용잔고 추이를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벌써 10조 돌파했거든요. 작년 이맘때에도 비슷했었어요. 여기죠. 무역전쟁이 한 번 더 거침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꺾이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다. 시장에 계속 돈이 쏠리고 있다. 물론 그건 있습니다. 이렇게 가감 없이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올라온 신용 부담, 요거는 한번 털고 갈 수는 있긴 한데, 지금 당장 털만한 명분, 지수를 꺾게 되면서, 지수의 방향을 꺾게 되면서 사람들의 쇼크를 일으킬 만한 타이밍이 맞기는 한데 조금 더 끌어올릴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더 열광하면서 달려들죠. 지금은 사람들이 공포감에 좀 젖어 있어가지고 조바심이 있어서 무작정 달려드는 단계는 아닌데, 이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 미중 무역 갈등, 2차 무역전쟁에 대한 공포심이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언론 플레이에 의해서, 기관이나 외국인의 언론 플레이에 의해서 착시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한번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흐름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거에 속아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고 막 코스피 2300 간다, 2500 간다 그런 얘기 나오다가 꺾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보여요. 작년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고 2017년도, 2018년도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상승한다라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고, 단기 조정 국면이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조정이 바로 이런 조정입니다. 기다리던 조정은 왔는데 솔직히
이슈가 워낙에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보여주는 것도 일부분 있으니까 좀 흔들리실 거예요.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거는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되는 거고 저가 추이가 잡히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공세를 나서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계실 거예요. 그거 염두해서 단기로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테마주 순환은 빠르게 계속해서 순환이 됩니다. 결론을 지어보면은 기승전 반도체라는 걸로 마무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라는 거. 단기 박스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기 박스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보여지는 이 박스권을 한번 뚫고서 어마어마한 증시 상승이 이어질 것 같은 그런 흐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무역 전쟁 진행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주의를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내에는 요 흐름이 나올 거고 6월 중반부터는 무역 전쟁에 대한 위험성을 좀 인식해야 되겠네요. 두 번째 결론을 낸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과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EUV 공정에 대한 부분이 그 다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무역전쟁 이슈가 일단락되고 나서 TSMC와 이제 삼성전자의 상대는 안 되겠지만 EUV 공정 경쟁 구도가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진짜로 무역전쟁 무시하고 나서 아니죠. 무역전쟁 끝나고 나서는 코스피 2500 다시 한번 가게 되는 2017년도 흐름 그 반도체 중심의 장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이 그러면은 당장은 오늘 당장 내일 당장은 반도체 업종 반도체 종목의 매수 기회는 아니겠지만 조만간 있을 역대급 조정이라고 하면 그렇고 무역전쟁 조정에서 역대급 매수 기회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 타이밍 한번 같이 잡아보자고요.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클릭해서 타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